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벌써 이제 9월 달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과연 부동산 자산 이 관리를 또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자산은 증가하는 것 같지만 역시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부동산에 대한 자산 재구성에 대한 또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부동산 또 고민이나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전화 바로 하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지난 시간에도 부동산 투자를 이미 하신 분들 중에 과연 자산을 어떻게 재구성을 할 거냐라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이 두 번째 시간, 이 부동산 투자를 재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시청자분 중에 질문하신 분 중에 이 자산이 현재 부산에 계신 분인데 60대 은퇴자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소재 아파트 두 채, 그 중에 하나는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임대를 놓고 계시고요. 자, 서울 수도권 쪽으로 성남에 분양권 또 하나를 갖고 계시고, 부산 소재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으로 보면 대부분 주택 쪽으로 되어 있다라는 개념인데, 자, 이분이 지금 궁금해하시고 이걸 그대로 끌고 가시느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자, 이 개정된 세법, 특히나 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 중에 세금 정책에 너무 맞물리다 보니까 과연 이 자산을 어떻게 재구성하면 좋을까라는 측면으로 좀 궁금증이 그리고 그런 고민을 좀 털어놓으신 분이었는데, 자, 실제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 중에 세금, 특히 세법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자료들은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보다는 일단 가장 알아야 될 내용을 좀 몇 가지만 제가 포인트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는데, 자, 첫 번째가 일단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자, 주택은 다른 부동산 상품 대비 주택은 중과세율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인데, 주택이 1주택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2개, 2주택, 3주택, 4주택 점점점 가면 갈수록 중과세가 되는데, 자, 실제 궁금하신 케이스가 뭐냐면, 자, 오피스텔은 분명히 상업용인데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갔을 때 과연 그러면 주택으로 인정이 되니까 당연히 취득할 때 다주택자로 중과세가 됩니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이라든가 이런 게 상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주택취득세가 아니고요. 자, 일반 상업용. 그래서 오피스텔은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분양권, 입주권도 취득세 중과되는지. 자, 요 내용은 실제 최근에 주택수 산정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권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권리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은 등기로 해서 소유권, 그래서 이거를 보통 물권이라고 하는데, 자, 기존에 지금 권리가 들어가는 거는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은 등기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취득세를 원래 낼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로 포함은 되지만 취득하신다라 그래서 권리 취득할 때는 취득세에 대한 세금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은 2000년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입주권, 분양권, 주택수, 그러면 기존에 거주하는 주택 하나 있고 분양권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2주택자가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도 성남에 분양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주택수로, 근데
취득 날짜가 2000년도 이전이냐 이후냐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뭐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 신청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이전에 하셨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로 유권 해석이 되겠고요. 자, 오피스텔도 그러면 주택수가 포함되는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오피스텔 취득세는 일반 상업용으로 취득세가 되지만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단 오피스텔에서도 분양권이 있습니다. 아직 선분양으로 들어가는 분양권. 자, 일반 아파트 분양권하고 오피스텔 분양권하고는 다른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완공되고 입주된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택수. 자, 두 번째,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분양권을 1주택에 1분양권 보유한다라고 하면 이게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1월, 그러니까 금년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주택수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분양권에서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사연 신청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금년도 1월 2일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 혹시라도 매수하고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건 주택수에 포함되고 있구나. 나는 그러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 3주택의 다주택자가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중과세율, 자, 요즘 이게 중과세율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 기존에 이게 법이 바뀔 때만 해도 10%, 20%,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중과했던 게 자, 10%를 더 중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 6월 1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주택자, 3주택자들이 결국은 20, 30% 기본세율 대비 플러스 20%, 30%를 더 내기 때문에 최대 양도차익 10억을 뭐 차익이 나시는 분들은요, 최대 한 3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를 내냐면 85%를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10억 이상 되는 거는 뭐 서울의 아주 요지 중에 요지인 그런 주택을 제외하고는 뭐 10억대 양도차익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에 대한 부분 꼭 고민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가능하면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되는 케이스가, 자,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되는데 혹시라도 주택을 하나를 더 취득을 하는 경우에 자, 요런 시기적인 부분을 잘 보고 하신다 그러면 자, 금년도 6월 1일 이후 양도대는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케이스가 나오고요. 자, 여기에 비과세 요건은 당연히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가는 경우와 1주택으로 가는 경우가 적용이 되겠고, 임대 등록, 특히나 요즘 임대 사업자 내신 분들 고민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럴 때 보통 아파트는 이제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이 사업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 과연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자, 아파트가 비록 임대 등록 자동 말소라 하더라도 그 사업자 기간 동안까지는 일단 세제 혜택을 받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잘 타이밍, 시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2000년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거나 이런 분들, 장기 임대로 변경하신 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현재 기준으로 지금 임대사업 했다가 단기에서 10년 장기 임대로 바꾸시는 분들은 혜택이 없다는 점도 일단은 알고 가시라는 걸 설명드리겠고, 자, 종부세 얘기. 요즘 뭐 이제 9월 달 되면은 이제 종부세 세금을 딱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3주택 보유의 비조정 대상 지역, 뭐 규제 지역이 아닌 거의 사업자를 또 갖고 있는 부분도, 자, 이런 분들도 일반세율로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로 적용된다는 점도 한번 감안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이런 주택수를 한 번 정도는 따져보시라는 얘기도 드리는 거고, 자, 단기 임대 등록한 오피스텔, 자, 주거용인데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장기 임대, 그럼 요게 한 10년 정도 장기 임대로 변경하면 이런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이니까 요런 점도, 그러면 오피스텔 갖고 있는 부분이 4년에서
8년, 10년으로 변경하시는 거 꼭 검토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가 있냐? 요것도 기간, 요거 반드시 요 기간 20년 7월 11일 이후 신청한 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 하신 분들은 요 합산배제 받는다라는 거, 요걸 좀 이해하시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지금 갖고 있는 주택 기준으로 보면, 자, 임대 오피스텔 가능하면 매도를 하시고요. 아파트 2채 지금도 요거 매도를 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런데 하나, 분양권은 일단 보유하고 계십시오. 자, 아직까지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굳이 매도 안 하셔도 되고, 자, 이거를 매도를 하고 나서 어떤 쪽으로 가느냐면, 자, 상가주택 5층 건물을 매수를 하셔서 실투 그러면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자, 이 해당 부동산 매도하면 자금 이렇게 나오고 월 700 정도 나오는 임대소익 나오는, 그래서 실거주를 하시면서 건물 관리하시는 쪽으로 전환을 하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기존에 그러면 성남 분양권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1주택 되고 얘도 1주택 되니까 2주택은 보유를 하고 가시면서 상가주택은 가능하면 뭐 부부 공동명의라든가 가족 명의로 하시면, 자, 실제 그러면 상가주택으로 전환하는, 결국은 노후 준비하는 게 실거주도 하시면서 임대 수익으로 전환하는 이런 포인트를 같이 가는 거고요. 결국 임대 수익 월 700만 원이면요. 뭐 요즘 현금흐름 만드시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현금흐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전략이고, 여기에 시세 차익, 분양권은 지금 당장 매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 후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 감안하셔서 충분히 자산 재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내용으로 또 많이 세미나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매주 세미나를, 자,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틀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로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 자, 아직까지 코로나가 좀 죽지 않고 아주 뭐 더 강세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인원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를 좀 사전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 들으시고 또 고민 내용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추천드릴 바로 이 매물, 자, 서울입니다. 상월곡동에 있는 통건물. 자,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6호선 상월곡역입니다. 도보 1분 거리, 바로 이 초역세권입니다. 자, 상월곡역 초역세권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 대지 139제곱미터에 3층짜리 연면적 338제곱미터인데, 자, 이게 다중주택 건물입니다. 자, 다중주택은요, 여러 개 있는 다세대가 아니라, 자, 이거는 1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세가 19억에서 한 19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점, 전체에 들어가는 실제 이제 자금, 뭐 자본금, 특히나 이제 우리가 대출이라든가 보증금을 또 적용하신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자금 10억이 좀 채 안 되는 자금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자, 이 매물의 이제 포인트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초역세권이고 그 앞에 또 이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과 대학생활권, 그러면서도 주변 자체가 녹색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생활 인프라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는 점.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자, 여기가 상월곡동은 약간 강북 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개발과 저평가 입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자체, 지금 현재 재개발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장인뉴타운인데, 그 장인뉴타운에 바로 그 수혜지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두 번째 포인트로 꼽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미래가치. 결국은 부동산은 지금 현재 투자지만 결국 수익 창출은 미래이기 때문에, 자, 주변 자체에 뭐 고려대부터 해서 홍릉 연구단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개발을 지금 국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교통 호재들, 바로 이 강북 횡단선부터 해서 경전철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에 투자 가치가 있는 입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가 6호선 상월곡역입니다. 바로 앞에
동덕여자대학교가 있고요. 뭐 주변 보시는 것처럼 장인 뉴타운이 여기 총 15개 구역으로 이미 뭐 완성된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동공원, 뭐 청량근린공원, 자, 이 해당되는 주변 자체의 입지 특징으로는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고, 자, 주변 자체 특히나 지금 이 해당 매물이 바로 다중주택, 그러니까 결국 임대 수익이 창출되는 매물이다 보니까 주변 이 역을 중심으로 반경 한 4km 이내를 보니까 뭐 고려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뭐 카이스트, 경희대, 한국외대, 명문대학교가 해당 주변으로 한 뭐 9개 정도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권 임대 수요만큼 풍부한 곳, 여기만한 곳이 없다는 점도 더욱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주변 자체 한번 호재를 좀 살펴보니까 장인 뉴타운이, 자, 여기가 동덕여대고 여기가 상월공역인데 바로 이 15구역, 14구역, 13구역, 12구역들, 자, 이 중에 일부 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구역 해제가 된 데는요, 최근 아시지만 공공재개발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12구역은 이미 공공재개발로 다시 확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13구역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1구역, 5구역, 6구역, 4구역은 이미 추진되고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 동네는 뭐 이미 더 쳐다볼 곳이 아니고 바로 이 상월공역 주변으로, 그래서 재개발 수혜지로 부각이 된다는 점을 제가 더욱 강조드린다는 점 설명드리고, 바로 인접해서 바로 이렇게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이 국가 정책 예산을 가지고 이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변에 인구로 수요가 되는 이런 정책까지도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뭐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황금 노선 9호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강북에는 그런 노선이 없었는데 지금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북 횡단선입니다. 그러면 강북에 바로 황금 노선, 바로 이 노선이 지금 계획 중이고 확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또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까지 지금 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 측면에서는 교통호재 바라볼 수 있다는 점까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이제 가격적인 거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3층 건물입니다. 뭐 실제 지금 뭐 예산 기준으로 보면 19억에서 19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 이미 이제 임대가 완료가 끝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보증금 3억 4천 정도가 되어 있고 월세가 약 한 8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자, 월세 800만 원대 정도, 자, 그리고 대출도 한 7억 원 정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 내가 필요한 자금, 실제 들어가는 이 시세는 19억에서 거의 19억 5천이지만 내가 필요한 자금 10억 원이 조금 못 미치는 돈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릴 매물. 자, 이거는 좀 강원도입니다. 좀 거리가 좀 먼 느낌이 됐는데, 자, 그만한 또 장점이 있는 속초에 있는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한 매물. 자, 개요를 좀 살펴보면 속초 해수욕장 도보권, 그리고 바로 앞에 청초호 호수입니다. 바로 이 해면 조망이 되는 곳인데, 자, 전용 22.91제곱미터고요. 상업용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현재 분양가 기준 시세는 1억 9,200에서 1억 9,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뭐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하신다 그러면 약 한 7천만 원대 정도 투자가 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대한 포인트 한번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강원도 하면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이 관광이거든요. 자, 여기 속초입니다. 그것도 해수욕장이 있고 앞쪽에 또 호수가 있고 바로 옆쪽으로는 설악산이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 관광 인프라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그러다 보니까 인구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되어 있는 아주 관광에 대한 입지로서는 최고, 바로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또 KTX는 이미 뭐 강릉에는 KTX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속초에 지금 KTX 노선이 지금 새로 확정이 돼서 만들어질 거고요. 이미 또 여기 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돼 가지고요. 서울에서 불과 한 1시간 한 2, 30분 떼면 바로 이 속초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수요가 되고,
레저 시설의 보유 가치나 연금형 임대 수익형으로 가치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좀 보면, 자, 여기가 속초 해수욕장, 자, 여기가 청초, 이쪽이 설악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망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자, 해당 부지를 보면, 자, 여기가 지금 속초 엑스포가 있는, 대부분 다 이쪽이 상업용이 있는 시설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 앞에가 바로 고속터미널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몰려들고 관광, 레저 쪽으로 충분히 활용성이 있는 입지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속초 자체를 놓고 보면요. 자, 이게 레저, 관광 상당히 지금 뛰어난 곳인데, 뭐 제주에는 연 1200만 원 정도, 1200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자, 속초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동해바다, 설악산, 청초호, 먹거리, 뭐 교통 이런 부분이 다 풀 만족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관광의 메카로 충분히 거듭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고, 자, 미래가치 측면으로 보면 현재 이게 이제 KTX인데 동서고속화 철도, 서울에서 지금 속초까지 들어오는 거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 하나 드리고, 이미 양양고속도로, 자, 보통 서울에서 들어오면 강릉, 영동고속도로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이미 양양고속도로 개통이 됐기 때문에 서울권에서 대부분 1시간 한 20-30분 되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동해라인 쪽으로 해서 또 고속도로가 또 만들어져 있다는 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매물에 대한 부분, 자, 이거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수하고 관계가 없고요. 종합부동산세 금액대가 워낙 적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분양권도 전매가 가능하다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한, 그래서 상당히 현재 규제와 관련된 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점이고, 자, 이게 숙박용으로 되면서 장기 숙박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무실이나 오피스로도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속초로 놀러 가셨을 때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런 용도가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키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분석해드리면, 자, 이 매물에 대한 분양가 1억 9천대, 자, 1억 9천대 나와 있는 시세인데, 자, 월 한 97만 원 정도를 수익을 창출합니다. 자, 이거는 전부 위탁으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마음 편하게 맡기실 수가 있고요. 자, 대출 약 한 1억 한 초반대 되기 때문에 실제 자금 약 한 7천만 원대 정도의 자금 가지고 뭐 중장기적으로 쓰셔도 되고 본인이 내조용으로 쓰셔도 되고, 어쨌든 다주택자나 규제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매물들 바로 좀 틈새 투자 전략이다라는 점으로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매주 또 세미나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과 토요일, 자, 주말에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은 토요일 날 신청하시면 되는데, 자, 반드시 전화하셔서 예약 전화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전화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은 강의와 또 좋은 투자 고민 상담까지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는 기준만 설명드린 게 아니라 과연 투자하고 보유한 부동산 중에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잘해서 투자의 수익과 또 자산 가치가 커진 것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최근 돌아가고 있는 시장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땐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이라든가 규제 항목에 포함이 돼버리면 상당히 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투자하신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자산 회전, 그리고 자산에 대한 재구성 쪽으로 검토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자산관리 시대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니까, 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나도 고민이 있네 라고 하시는 분들, 또 나는 이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산을 재구성할까, 또 궁금하신 내용들 바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 상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전화로 상담 요청하셔도 되니까 이런 내용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 주에도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좀 준비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